안녕하세요. 강재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캐릭터에 페어런트를 적용해서 페어런트와 로테이션 그리고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걷는 동작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걷기 동작을 할 때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키프레임과 페어런트 기능을 이용해서 걷는 포즈를 연결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보통 이런 관절의 움직임, 캐릭터의 관절의 움직임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단순하게 걷는 동작만 내지는 팔을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만 내지는 손가락을 굽히고 피는 동작, 이 한 가지의 동작만으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절 그리고 모든 관절의 로테이션과 포지션값 그리고 여러 가지 포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키프레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즈 투 포즈로 이 포즈와 포즈의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페어런트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깅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리깅 작업은 이제 3D 애니메이션에서도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 오브젝트 안에 본이라고 하는 뼈대를 받고 그리고 핸들이라고 하는 관절이 움직이게 해주는 핸들을 넣고 그래서 포즈를 만들어서 포즈를 잡은 상태에서 키프레임이 적용될 핸들과 관절에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포즈에서 포즈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페어런트와 키프레임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리깅이 완성된 상태인데요. 캐릭터는 이제 다리가 4개인 동물을 선택하려고 강아지를 선택했습니다. 개죠?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개는 다리가 4개가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4개의 다리가 각각 이렇게 이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열어보시면 이 핸드 C 핸드라는 레이어에 로테이션 값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토우에 로테이션 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토우는 이렇게 로테이션이 적용이 돼서 움직임이 됩니다. 키프레임을 넣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로 돌아가려면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다리도 역시 뒤에 있는 다리는 풋2가 되겠죠. 뒤쪽 다리는 풋2도 이렇게 포즈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뒤를 찍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내밀 수도 있고 이렇게 동작을 만들 수 있게끔 이 본이라는 뼈대와 핸들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을 넣어서 리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여러 개가 있죠. 풋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다리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다리에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바디 같은 경우도 바디의 포지션을 내리게 되면 이 리깅은 이제 한 다리 하나 내지는 몸통 이렇게 하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전체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의 포지션 값을 움직이게 되면 다리도 같이 굽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바디뿐만 아니라 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힙 같은 경우도 힙의 포지션을 움직여 보면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앞으로 그리고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캐릭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앞쪽으로 연결되도록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지는 것보다는 둥글게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제가 그렸는데 왜 이렇게 잘리게 그렸는지 그때 생각을 못하고 빨리빨리 만들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수정을 해주면 좋겠죠. 특히 목 같은 부분,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꼬리도 마찬가지. 꼬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리 핸들이 있습니다. 꼬리 핸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테일의 핸들을 보시면 테일, 테일 2, 테일 팁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어 있고 테일 2의 로테이션을 돌려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꼬리만 살짝 움직인다든지 다리가 한쪽 다리만 움직인다든지 하는 일은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걷는 움직임을 했지만 이 개의 캐릭터의 움직임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걔도 고개도 흔들리고 다리도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엉덩이도 움직이고 엉덩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꼬리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 포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할 관절과 근육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작업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리깅 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리깅 작업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포지션을 움직였을 때 이렇게 앞도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기 직전 포즈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목이 찢어지지 않게 하려면 목의 앞부분 꼭 연장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헤드 같은 경우도 헤드에 R 버튼 눌러서 로테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드의 로테이션 값에도 역시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끊기게 되니까 연결 부위를 좀 더 확장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 목과 몸통을 따로 하시지 않고 이 바디와 헤드를 이 목의 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게 되면 목줄이 움직이게 되겠죠. 어쨌든 추후에 요 캐릭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치대로 돌려놓고 이렇게 리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깅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Welcome to DUIK Vessel 2라고 되어 있죠. 이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구글에 가셔서 DUIK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DUIK 베젤.2 레인박스 라고 나와 있죠. 이 페이지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네요.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DUIK 요 리깅을 할 수 있는 요 플러그인 툴은 다운로드가 제공이 됩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보시면 튜토리얼 뭐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이 있죠. 나와 있죠. 다운로드, 서포트, 도네이트, 기부를 받아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이 DUIK 이 플러그인을 사용을 했을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훌륭한 애니메이션 작품이 나오는 것이 자기네 이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만족했다면 이제 기부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 DUIK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핸들 표정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3D 애니메이션에서 작업했던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코드화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죠. 여기 쇼리를 한번 보시면 보시면 시간을 내서 접속을 해서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애니메이션에 최적화된 기능이라는 거죠. 이런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리깅을 하고 이제 키프레임을 주고 하기 전에 리깅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하게끔 버튼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있죠.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 5월 18일부터 영화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번역이 되진 않지만 사용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비영리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을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부금만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공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비상업적으로 사용을 하겠죠? 우리들은 비상업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다운로드 되는 동안 일러스트 파일을 보실까요? 일러스트에서 이제 이렇게 캐릭터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캐릭터를 만들면 되는데, 사람은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사람은 해봤고, 다리가 4개인 동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여러분도. 오른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캐릭터 작업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목, 그리고 헤드. 헤드가 조금 짧고 목하고 바디는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겠죠. 그래서 목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X를 누르고, 그리고 헤드에 한번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컨트롤 Shift V를 하시면 그 위치에 그대로 붙게 되겠죠. 그리고 넥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와 헤드 부분, 이 헤드 부분에 이 목 부분을 조금 더 뒤쪽까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더 추가해 주셔도 되고, 현재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 움직임을 줬을 때 애니메이션 주었을 때 지금 갈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부분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좀 늘려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바디도 바디에 가셔서 바디를 확인을 해보시면 헤드의 눈을 꺼볼까요? 눈을 끄게 되면 바디도 이렇게 너무 짧게 잘려있죠. 바디 같은 경우도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갈라지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이 도드라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좋고 지금 현재 이렇게 헤드를 내리면 안 되겠죠. 헤드가 위쪽에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이 헤드의 컬러, 헤드 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 컬러를 보시면 그레디언트 색상으로 되어 있죠. 현재 그레디언트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몸과 비교했을 때 너무 색상이 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좋겠죠. 아니면 아까 상태에서 이 얼굴의 가운데는 밝게 해주고 그리고 뒷부분은 다시 중간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게 됐을 경우에는 네, 확인해 보시면 몸과의 경계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 목 부분의 그림자 부분, 이 그림자 부분도 조금 이렇게 확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 부분의 그림자 말고 이 바디에 있는 그림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디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복사를 해서 헤드에 컨트롤 쉬프트 V를 하시고 보시면 지금 오파시티는 100%인데 오버레이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파시티는 똑같이 100으로 해주고 오버레이로 하겠습니다. 오버레이로 하게 되면
두 번 겹치는 부분에 색상이 진하겠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그림자가 좀 자연스럽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그림자까지 수정을 해주시고, 보시면 헤드 눈을 꺼볼까요? 백그라운드까지 꺼봤을 때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앞다리는 암이라고 했습니다. 암 중에 앞에 있는 거 프론트, 암의 F, 그리고 레그 F, 다리의 앞쪽에 있는 거 레그 F로 바디가 있겠죠. 바디가 있고, 바디의 뒤쪽으로 이제 앞쪽은 팔, 암의 B가 되겠죠. 백, 그리고 레그의 B, 백, 꼬리, 그리고 배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 마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리깅을 할 때 본의 위치죠. 본을 어떻게 넣을 건지 위치를 말합니다. 본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캐릭터를 작업을 하신 후에 이 캐릭터를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 에이지에 가셔서 오늘 미디어 아트 8주차가 되겠죠. 미디어 아트 8주차 강의에 도그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파일을 저장을 하시고, 다른 버전을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이대로 그냥 OK 누르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이제 도구를 임포트해서 리깅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폴더 미디어 아트 8주차에 도구가 있고, 이 도구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올 때, 임포트를 할 때 어떤 종류로 임포트를 할 건지, 컴포지션인지 푸티지인지 묻고 있죠. 컴포지션으로 도큐멘트 사이즈 그대로 OK 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도구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아까 그려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배경은 잠궈주면 되겠죠. 솔로 옆에 배경을 잠그도록 하고, 그리고 꼬리, 뒤쪽 다리, 뒤쪽 팔, 그리고 몸 그대로 앞쪽 다리, 앞쪽 팔, 머리, 본 마크까지 이렇게 이 레이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DUIK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열어서 DUIK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을 풀어서 열어보시면 여기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리드미도 있습니다. 리드미를 확인을 해보시면 애니메이션 툴, 애프터 이펙트 애니메이션 툴이라는 얘기가 있고, 헬프 쭉쭉쭉 보시면 여기 인스톨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죠. 카피하시고, 카피를 해서
스크립트 UI 패널 폴더에 넣으란 이야기입니다. 스크립트 UI 폴더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C의 프로그램에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안에 서포트 파일 안에 스크립트 안에 스크립트 UI 패널 폴더에 넣으라는 얘기고, 맥 같은 경우는 맥 OS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CC 안에 스크립트 폴더 안에 스크립트 UI 패널 폴더 안에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쭉쭉 보시면 애프터 이펙트를 여시고 네,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UI 패널 열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DUIK 나와 있죠.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로컬 디스크 C에 윈도우니까 윈도우의 경우 프로그램 파일에 가시면 어도비에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2020 폴더가 있겠죠. 이 폴더 안에 서포트 파일 나오죠. 서포트 폴더 파일 안에 보시면 스크립트 파일 폴더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여시면 스크립트 UI 패널이라고 나와 있죠. 이 스크립트에 이 공간에 넣는 것이 아니고 스크립트 UI 패널에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있죠. 저는 넣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렇게 덮어쓰기 하시면 이제 관리자 권한을 묻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계속 누르면 이렇게 덮어쓰게 되겠죠.